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갑갑한 나머지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냅니다.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와이프가 한 말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4살 연상입니다.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실수령액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와이프는 결혼할 때 모은 돈 5천만 원과 처가에서 지원해준 1억 5천만 원, 본인이 타던 경차와 장인어른께서 타시던 3만 킬로 탄 K5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와이프가 죄송하다면서 국산 신차 2,300만 원짜리를 사드렸습니다. 저희 둘 다 출퇴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신차를 사면 신혼특공 못 받는다고 해서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공기업 계약직에 실수령액은 200만 원 약간 못 미칩니다. 모은 돈 1,000만 원, 본가에서 지원받은 5천만 원. 이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1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고 와이프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형이랑 처남이랑 동갑입니다. 와이프가 워낙 동안이라 같이 다니면 오히려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고 약간 베이글녀 타입입니다. 사실 두 사람 마음이 맞으면 됐지 누가 얼마를 더 해오고 덜 해오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도 동의했고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대화도 아주 잘 통했었습니다. 1년 넘게 연애하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던 도중 기쁘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서둘러 양가에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이때부터 트러블이 시작됐습니다. 와이프가 처음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께 실수를 좀 했어요. 이때 와이프가 미혼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거 제가 싹싹 빌며 잘하겠다고 해서 겨우 넘겼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견례를 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대놓고 그러셨어요. 허례허식 다 생략하고 애들 집 하는데 보태주자고. 나중에 들었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은 전셋집이라도 해주시려나 보다 생각하셨답니다. 사실 전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못 배운 게 한이 되셔서 최근에 사이버대학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십니다. 저와 저희 형도 응원하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님께서 애들이 식장 몇 군데 봐둔 것 같은데 주말에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날이 사이버대학교 중간고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야 먼저 정해진 일정이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는 건데 이 일로 장모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복을 맞추러 간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결혼 준비를 해서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 와이프, 장모님 이렇게 4명이 한복을 고르러 갔는데 추운 날이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패딩에 비니에 어그부츠 이렇게 좀 프리한 차림으로 나가셨는데 그것도 와이프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좀 그런가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욕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단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께서 허례허식 다 생략하자고 상견례 때 말씀하셔서 서로 주고받는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처가댁에서 그래도 딸 시집 보내면서 이불 한 채 안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시면서 이불을 백화점에서 맞춰서 백화점 배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도 와이프가 엄청 화를 냈어요. 제가 전화할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 드렸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애초에 그런 거 다 생략하자고 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보내신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불을 받았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돈을 주셔서 4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방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거 말고는 결혼 반지 백금으로 다이아 없이 제가 했고 와이프는 저한테 160만 원 정도의 예복이랑 100만 원 초반대의 시계를 해줬습니다.
네 번째는 양가에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 집에 갔을 때랑 처가댁에 갔을 때랑 상차림이 달라요. 저희 집이 편하게 가족 식사하는 느낌이라면 처가댁 가면 대접받는 듯한 느낌으로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왔던 와이프는 본인이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또 한 번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산 후의 일입니다.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하셨답니다. 모유 먹이고 있냐? 젖은 잘 도냐? 애기 어떠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스트레스였답니다. 너무나 불편했고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와이프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 일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고 그렇게까지 크게 해석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집에 전화해서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저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냐고 난리쳤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 더 크게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나 처가에서는 출산하고 저희 집에서 보약 하나 안 해준 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처남이 먼저 보약을 해줘서 있다고 말씀드려서 안 해주신 거기도 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 정도를 저희 집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지원을 받는다거나 도움을 받는 게 죄송한 마음에 보약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희 아버지 생신과 첫 명절 때의 일입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추석이었습니다. 설 지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추석이면 아기가 100일도 안 됐을 때고 분명히 결혼 전에 와이프랑 합의를 봤습니다. 와이프가 말하길 첫 명절이니 찾아뵙는 게 도리이긴 하나 그땐 아기가 100일도 안 됐을 때고 나도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 내년 설에 이틀을 시댁에서 보내더라도 추석은 남편이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이틀은 저희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하루 숙박하고 이틀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라면 말씀드리면 이해하고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 추석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제가 생신 이틀 전에 와이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니까 전화라도 드리자 했더니 와이프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니까 좋은 신발이라도 하나 사서 남편이 가지고 가서 찾아뵙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일에 전화만 드렸는데 그 주 주말 오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약육 방식에 대해서 유별 떤다고 잔소리를 하시다가 첫 명절이니 아기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소리 높여가며 싸우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니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더러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받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전화했어. 네 어머니.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이었던 거 알고 있지? 너 네 남편이 생신 이틀 전에 알려줬다면서 전화만 드렸는데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반년 정도 됐어요. 그래, 반년밖에 안 됐어. 너가 결혼을 했으면 먼저 아버님 생신이 언젠지, 어머니랑 아주버님 생신이 언젠지 여쭤보고 알아서 잘 챙겨야지. 제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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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봐라. 어이가 없네. 그리고 너 곧 추석인 거 알고 있지? 네, 알아요. 그래, 추석이야. 네. 오라고! 어머니, 추석 때 아기 100일도 안 지났을 때고 저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너 출산휴가 3달만 쉬고 복직할 거랬잖아. 근데 왜 못 와? 그리고 무슨 산후조리를 한 달이면 됐지 3달씩이나 해. 우리 땐 한 달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랬어. 애기야 원래 어디 가려면 짐이 많아. 다 싸들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산후조리 한 달하고 나가서 일하시고 하셔서 다리 휘고 허리 굽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출산휴가를 3달밖에 안 줘서 3달밖에 못 쉬는 거지. 외국은 적게는 1년이고 복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2년까지도 나와요. 넌 한국 애야! 어머니,
저 안 갈 거예요. 안 와? 네. 야, 영 끊자!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고, 이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와이프가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같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 올해 환갑이세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와이프 육아휴직 보장되는 회사에 다닙니다. 육아휴직 못 쓰는 거 제 월급으로 세 식구 살 수 없어서이고, 그걸 저희 어머니께 그대로 말 안 한 것도 제 생각 해줘서예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마친 후 와이프가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저희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아주버님께 전화드리는 건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른께 본의 아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며, 어머니께 차마 남편 월급이 낮아서 휴직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기 뭐해서 외국 핑계를 대긴 했는데 정말 모르고 계신 것 같다. 아니 말로 상스럽지만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 불알 두 쪽 차고 장가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어머니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선택지를 주더군요. 저희 집이랑 연을 끊고 처가댁 아들이 되든지, 애기 아빠니까 애기 아빠로는 있되 와이프랑은 쇼윈도 부부가 되든지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1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연을 끊고 처가댁 아들이 되는 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와이프라면 1번을 선택해도 제가 잘만 하면 언젠가 다시 저희 집이랑 왕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일 뒤 저희 어머니가 또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와이프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대충 요약하면 어른이 되어 그렇게 전화를 끄는 건 미안한데 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니? 가족이란 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아버지 생신 때 밥 한 끼 먹는 거고, 친구랑도 생일이면 밥 먹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남이었다가 가족이 된 것이니 더 그런 걸 잘 챙겨야 한다. 그런 내용의 장문의 카톡이었어요. 와이프가 이때 화를 삭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한다고. 저 지금 너무 화난다고 와이프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머, 네가 왜 화가 나니? 이러시면서 정말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영수 계약직인 거 알고는 계시죠? 얘 벌이를 세 식구 못 벌어먹고 살아서 저 일 나가는 거예요. 뭐 알고 말씀하세요.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네가 영수 걷어준 것처럼 그런다. 야, 네가 선택했잖아. 어머니, 진짜 못 배우셨네요. 그래, 나 못 배웠다. 너 그렇게 잘 배워서 이러니? 난 무슨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 줄 알아? 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애기 가져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럼 그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 결혼 안 했을 텐데. 어머, 너 그러니? 네, 그리고 연 끊자면서요. 그래, 너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이러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 연 끊는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아버지께 연락 온 걸 와이프에게 들켰어요. 근데 전 좀 억울한 게 제가 먼저 연락한 건 아니거든요. 가족 톡방도 안 나왔지만 그 이후로 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결국 아기 100일 때도 저희 식구들은 못 왔어요. 아버지께서 100일 반지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 제가 와이프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결혼식 당일입니다. 이건 발생 시점은 이전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쓴 이유는 전화로 어머니와 와이프가 싸운 후에야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당일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이랑 같은 공간에서 혼주 화장을 하시면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한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화장받고 계시던 장모님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딸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아들이 좋다. 나는 자식한테 연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자식한테 목매는 사람 보면 보통 부부 사이가 안 좋더라. 이런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신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암튼 그러셨답니다. 장모님께서 기가 막혔지만 니들 둘이 잘 살면 됐지. 자식 결혼 생활에 재뿌리지 말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입 다물고 계셨나 봐요. 그 외에도 결혼식 당일에 자잘하게 저희 집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적진 않겠습니다. 결혼 중간중간에 있었던 조그만 트러블 같은 건 제하고 제가 기억하는 굵직한 것들만 써봤습니다. 근데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저랑 와이프만 보면 아무 문제 없고 정말 잘 지냅니다. 크게 싸울 일도 없고요. 제가 가사도 적극 동참하고 애기도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건 와이프도 알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혼 생각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진짜 영 끊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냐며 이혼을 하고 애기는 제 자식이기도 하니까 주말마다 보러 와도 좋지만 니네 부모님은 우리 애기 보여줄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순간 제가 욱해서 이혼하게 되면 난 우리 부모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도 부모님께 보여드릴 거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야, 소송 가자. 진짜 바닥이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와이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